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Q&A의 Q와 A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했었던 게 작년 가을에 저희 딸아이가 학업에도 고민이 많았었고 또 취미로 상당히 또 애정을 두고 있는 바둑에도 고민이 많았었어요. 학업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바둑을 계속 해야 되는지도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바둑을 권하면서 학업도 쫓아가보자. 그래서 저기 딸아이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도 해줄 겸 이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이후에 강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저도 다른 일로 바빠서 유튜브를 못 찍었었는데 마침 저희 딸아이가 방학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가을에 그 힘들었던 때하고 지금 심정이 어떤지 한번 그 얘기도 들어보고요. 그리고 뭐랄까 평가도 얘기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얘기해보려고 오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해볼까요? 작년 가을의 심정하고 지금 심정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어요? 작년 가을은 그래도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아직 학교에 약간 적응을 하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중학교 올라와서 작년 가을에 첫 시험을 봤잖아요. 그 시험이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뭔가 익숙치 않아서 막막함도 들고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그때 굉장히 막 고민 많았죠?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 같아요? 반면에 지금은 그 작년 가을과는 분위기가 다르게 이제 학교는 적응을 했고 시험도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알게 됐고 뭔가 좀 더 익숙하게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마음이 많이 편해진 거죠? 네, 훨씬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바둑도 계속 했는데 어때요? 그 바둑을 줄이지는 않고 그걸 꾸준히 유지하면서 학업도 쫓아가려고 했었잖아요. 그건 어떤 것 같아요? 확실히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 바둑을 두면서 얻는 교훈이나 얻는 메시지가 많잖아요. 그거를 학교 공부에 적응하면서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바둑을 통해서 제가 학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바둑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해서 조금 마음 편안히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아빠가 바둑은 그래도 유지하면서 쫓아가 보자고 얘기를 했고 우리 큐가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쁘지 않았군요. 네, 음, 확실히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역시 그 학업이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그때에 비해서는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게 학업에도 조금 적응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작년 가을에 학업하고 이번 봄학기가 끝난 학업 결과를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큐가 자유롭게 과목별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과목이 보통 영어, 수학 어렵다라고 그러고 또 우리 보통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사회 역사도 만만치 않고 그런데요. 어때요? 그 과목 그 난이도하고 본인이 어떻게 잘 그래도 나름 적응하게 되었는지를 과목별로 좀 얘기를 해주면 어때요? 예컨대 우리 큐한테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뭘까요? 지금 상황에서도. 아무래도 수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작년 가을에 비해서 이번 수학이 조금 진전이 있었나요? 네, 확실히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작년 결과를 보고 올해 수학에 좀 더 집중하면서 수학이 확실히 좀 더 편해졌어요. 그렇게 좀 편해졌던 게 뭐가 있을까요? 뭘 했길래 좀 편해졌을까요? 그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 수학에 좀 더 중점을 둬서 시험 공부를 시간 투자를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작년에 특히 좀 어려웠던 게
그리고 다른 과목에 시간 투자를 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게 영어 아니었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영어에만 시간 투자를 해서 이런저런 과목에 좀 부주의함이 드러났는데요. 음, 근데 올해는 영어가 좀 더 익숙하고 편해지면서 그 영어보다는 수학에 관심을 둬서 확실히 영어랑 수학 다 괜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음, 영어는 아빠가 말하자면 과외를 좀 많이 해준 셈이잖아요. 우리 네. 큐에 맞춤형 과외를 많이 해줬고 또 우리 큐가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기억을 못하는 게 있으면 아빠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운하기도 했을 텐데 어때요? 그 아빠랑 같이 영어를 했던 게 그래도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네, 성과가 꽤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 영어 공부를 하는 과정이 솔직히 쉽지는 않았죠. 그 되게 힘들고 고단했는데 결국에 그런 과정이 있고 나니까 결과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지금 그 작년보다 올해 영어 수행 평가를 보거나 영어 문제를 볼 때 확실히 더 쉽게 문제를 잘 읽고 풀어내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작년에만 해도 우리 보통 문제집이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시험 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래도 올해 특히 그 기말 시험 때는 문제집도 좀 풀면서 문제도 적응하고 그럴 정도로 여유가 생겼어요. 그죠? 네. 음, 그때 이거는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은요. 지금 영어가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어려워요. 중학교 영어 수준이 고등학교 수준이 옛날에 고등학교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사실은 따로 학원도 안 다녔었어요. 그냥 초등학교까지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만 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오니까 갑자기 어려워지고 문법을 요구하는 비중도 높아졌고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는 기본 문법을 익히느라고 고생 많았고 사실은 아빠가 야단치는 것도 기본 문법을 가르쳐 줬는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야단 맞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 영어가 조금 쉬워진 면이 있죠. 네. 음, 제가 딸아이를 가르칠 때 기본 문법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발음도 좀 많이 가르치고요. 그게 꼭 시험에 유리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제한된 시간에 영어를 배울 때는 우리 한국인 학생들이 약한 부분을 저는 좀 집중해서 많이 가르쳐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이제 잘 못 따라올 때는 야단도 치고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영어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학부모들도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영어가 조금 이렇게 여유가 조금이라도 생기면서 이번 성적도 괜찮게 나왔죠. 근데 확실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어요. 그랬고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영어가 공부 비중이 높다 보니까 수학은 좀 약했죠. 네. 그래서 수학 시험 보고 나니까 좀 제대로 이렇게 풀어볼 만한 시간도 없었던 게 많았죠. 네. 어때요? 이렇게 수학도 조금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시간 여유를 두고 공부를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때요? 그 수학은 확실히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다양한 경험과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면 확실히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좋네요. 사실은 제가 제 딸아이가 수학을 아주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학에도 좀 더 비중을 뒀어야 맞는데 현실적으로 영어도 가르치면서 또 수학도 이렇게 가르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우리 딸아이한테 그래도 조금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고 못 푸는 것들은 이제 저나 또는 저 딸아이 엄마가 같이 좀 고민하면서 도움을 줬었거든요. 그 수학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문제를 뽑아서 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시험 보게 되면 시간 여유가 없어서라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영어가 조금 발전한 거에 비해서는 수학은 이제 미흡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문제를 많이 좀 더 풀어보고 시간 여유를 두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 딸아이가 작년 가을에 비해서는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어 수학이 그 기본적인 공부량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량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쫓아가면서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다른 아이들이나 학부모도 너무 한꺼번에 쫓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뭐가 약한지를 찾아내서 서서히 페이스를 올리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른 과목들은 어땠어요? 그 역사나 사회 이런 것도 그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도 우리 고대부터 시작해서 세계사회 고대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이후까지 한 학기에 다루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사회도 정치에서 그 다음에 경제 이렇게 다 다루거든요. 그거를 한 학기에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한편으로는 영어 수학 부담이 있으면서도 그런 과목들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사실은 조금 쇼트컷이라고 할까요? 도움을 주긴 줬었어요. 그런데 아마 저희 딸아이한테는 역시 그 정도가 지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딸아이 평가를 한번 들어볼게요. 역사나 사회는 어땠어요? 그 생각보다 사회랑 역사가 범위가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제 어려움을 크게 알아챘습니다. 확실히 제가 미흡하다는 점을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역사 사회도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군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과목 시간 투자를 늘리면서 좀 더 안정적인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 수학이 시간을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영어 수학을 이제 선행학습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학기 중에도 영어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시험 기간에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는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와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우리 역사나 사회 이런 과목들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네. 그 역사나 사회가 쉽지 않은 게 이게 내용을 압축적으로 배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게 말하자면 신문의 그 헤드라인들만 거의 공부하는 식이 돼요. 하나하나 이해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세계사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이 없다가 갑자기 어려운 개념들이나 사건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고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저희 딸아이 도와주면서 봤는데 저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았고요. 일반 사회인들도 이런 게 있었나? 우리 사회나 경제 이런 것들이 있었나 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지식들이 많아요. 그것을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 과목하면서 쫓아가면서 거의 이해도 못하면서 암기에 의존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담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나 사회 이런 것도 자녀들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할 때 그런 과목은 그냥 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의 고충을 학부모들도 같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목에 대한 얘기는 좀 더 해볼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여기서 멈춰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할 주제는 우리 딸아이의 앞으로의 계획 들어볼까요? 크게는 역시 학업이 중요한 학업에 대한 것, 그 다음에는 바둑에 대한 것,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문학을 좋아하거든요. 문학에 대한 얘기 이제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때요? 이제 학업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학업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수행평가도 더 열심히 하고 시험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성적 올 A를 맞고 싶습니다.
그 모든 아이들의 꿈이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아이들은 공부를 미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잘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하면 모든 학부모들이 다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싶어 하는 것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게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도 되잖아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어떤 과목에 좀 더 주력하고 싶어요. 우선 수학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수학 문제를 평소에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좀 풀어보는 듯 우선 수학에 중점을 둘 거고요. 그리고 암기 과목 있죠. 그 사회나 역사, 과학, 그리고 이해가 필요한 과학도 열심히 중간중간 해가면서 여러 그 과목들의 성적을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 그 좋은 의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좋은 거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고, 설령 좀 원하는 대로 안 됐더라도 그렇게 마음가짐으로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바둑은 어때요? 그 바둑은 좀 더 세져서 타이잼 5단에서 안정적인 실력을 갖는 게 우선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먼저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6단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큐는 바둑을 직업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네. 취미나 두뇌 개발 이런 쪽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 어느 정도까지 바둑 실력을 높이고 싶어요? 타이잼 7단을 한번 찍어본 실력이라 보통 6단 정도 된다 이 정도 되면 되게 지금보다 더 자부심 있고 기분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 타이잼은 아마추어로 9단까지 있는데요. 8단, 9단은 진짜 잘해가지고 그분들은 그 프로기사를 지망해도 될 정도 수준이고요. 아마추어로서 참 잘 두는 수준이 7단이에요. 우리 그 기원의 원장님들 계시잖아요. 원장님들이 그 정도 두세요. 그리고 그 기원에서는 타이점 단이랑 달리 1급을 최고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겸손하신 거죠. 꼭 기원의 원장님들이 한 1급 두시는데 그분들이 타이잼으로 치면 한 7단 정도 되세요. 그래서 2학년에 바둑을 그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는 좀 도달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그 정도 도달하면 아마추어로서는 굉장히 열심히 할 만큼 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정도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저희 딸아이가 제일 마음 편해하고 좋아하는 게 문학이에요. 읽는 것도 좋아하고 아이디어를 글로 옮겨보고 싶기도 하고요. 우리 문학에 대해서는 어떨지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제가 평소에 가장 편해하고 가장 그 뭔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독서 같은 문학 활동들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문학에 좀 더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문학을 되게 좋아하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문학을 통해서 바둑처럼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문학의 이 책을 읽다 보면 깨달음도 많이 얻으니까 그런 좋은 기회로 삼고 그 문학 활동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습작을 할 시간은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딸아이가 그쪽을 좋아하는 걸 알면서도 이제 그거를 아주 강조를 많이 하지는 않고 다만 이제 동기부여만 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가 좋은 문학 작품을 남긴다든지 하는 게 꼭 그걸 어릴 때부터 해서라기보다는 인생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다른 사회에 대한 이해라든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그게 이제 작품으로도 가능할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학업이라든지 바둑과 같이 이제 두뇌 훈련을 많이 하는 데 시간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끈은 놓지 않고서 저희 딸아이가 나중에 그런 쪽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길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먼저 저희 딸에게 모처럼 이 촬영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네요. 사실은 제가 중간에 저희 딸아이하고 유튜브를 좀 찍어보자.
성과나 발전한 것에 대해서인데 저희 딸아이가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런데 모처럼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 신경의 변화라든지 또는 오늘 이렇게 촬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우선 오랜만에 촬영을 해가지고 여전히 촬영이라는 게 새롭고 신기한 분위기로 와닿고요. 그리고 촬영을 해보니까 막상 하면서 재미도 느끼고 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딸아이에게 이런 걸 권하는 게 나중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면 작가가 된다고 할 때도 사실은 자기 경험이 작품 속에 녹아들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기 경험을 세상에 발표해보고 자기도 그걸 또 보면서 다시 또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도 나중에 결국 작가가 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많은 시간을 내기는 어렵더라도 간혹 이렇게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서 그것도 하나의 준비라고 여기면서 간혹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제 딸 아이가 이제 공부를 막 잘하는 건 아니어서 스스로 성적을 자랑스러워하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기말 성적표를 저한테 보내주면서도 저희 딸아이가 조금은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도 더 좋은 성적표를 보여줬으면 하고 기대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바둑에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쓰면서 공부할 시간은 부족한데 그래도 시험 기간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려고 애쓰고요. 제가 또 가르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야단도 치고 그런데 그때 힘들어하면서도 그래도 또 쫓아오려고 애쓰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딸아이가 뭘 아주 잘해서라기보다는 평범한 정도의 그 학습 능력을 가진데 이렇게 좋은 태도로 잘 쫓아가 보려고 하는 것, 그거를 세상에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수학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역사라든지 이런 사회 과목들도 정말 어려워요. 이걸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중등과정이 사실은 웬만한 나라의 고등과정이랑 비슷한 면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은데 반면에 이것을 어느 정도만 쫓아가 준다면 우리 중학교만 졸업해도 사회인으로서 전혀 남부럽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꽤 유식한 사람이고 꽤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잘 쫓아가 보는 것, 그게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심화된 교양 과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더 어려울 터이고 또 입시라는 경쟁이 있어서 더 중압감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는 각자의 진로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이렇게 학업을 어느 정도 쫓아가는 것, 그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회인의 기본 교양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학교는 본인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한 사람 인생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특히 청소년기의 몇 년이라는 시간은 성인의 10년 이상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소중한 학교 과정인데 만일에 학업에 포기를 해가지고 학교가 무의미하게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되게 되면 아이가 소외감이 들죠. 그런데 어느 정도 쫓아가면서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나도 학교 구성원 일원으로서 어느 정도는 내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것은 사회화 과정으로서도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이 물론 빼어나면 좋지만은 꼭 그렇지 않다고 해도 공부에 의미는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너무 목표를 높게 잡지는 말고요. 어느 정도는 쫓아가 보자. 평균 언저리 수준 정도 하는 만큼이라 해보자. 그리고 그만큼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회화 과정도 하고 교양인으로서 자리 잡는 거는 저는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평생 살아가면서도 훌륭한
지적, 교양적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혹시나도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이 영상을 찍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끝.